안녕하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터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현님. 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합의하고 좋게 좋게 푸는 게 좋은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대응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증거. 그렇죠. 체증이라고 하죠. 체증. 유식한 말로. 체증을 하셔야 돼요. 체증을. 그러니까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 보통 텃세라든가 어떤 다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욕설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합리한 요구, 그 다음에 뭐 음담패설부터 뭐 각종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셔야 돼요. 영상 촬영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영상 촬영을 이렇게 대놓고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녹음이라도 꼭 하세요. 그리고 녹음이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상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합법이거든요. 나중에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제 소송이든 뭐 각종 이제 법정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말로 잘 안 풀려서.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던 무조건 체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체증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가 체증을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조금 조심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체증부터 하셔라. 이걸 가장 중요해서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조금 좀 애매한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 빡 때렸어. 근데 상대방이 내 멱살만 잡아도 이거 쌍방으로 떨어져요.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그 판례 아세요? 뭐요?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아. 그죠? 빨래 건조대로 그 사람 때렸어요. 폭행죄로 입건됐어요, 오히려. 과잉 대응이래요. 우리나라 법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법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이 도발하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흥분해서 실수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명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 네가 나한테 이랬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라고 해서 자꾸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단 같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증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체증을 녹음으로 하는 경우에 상황이 벌어진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멱살을 자꾸 흔드는 걸 녹음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상황을 설명해야지. 그렇지. 오, 똑똑하네. 어. 그렇죠.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멱살 잡지 마세요. 제 옷 잡아당기지 마세요. 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말로 설명하세요.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돼요. 그죠? 어차피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리잖아요. 직관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밀치거나 멱살 잡거나 막 이런 것들은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 집에 들어온다던가 갑자기 하면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말로 계속 설명을 하세요. 계속해서. 아셨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증거, 행동으로 해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판사라든가 이런 어떤 속기로 해서 법원에 제출할 때는 이런 기록물로 남긴단 말이에요. 말로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판사님이 봤을 때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녹취를 할 때도 말 갖다가 상황을 계속 설명하는 것도 증거로 유리하게 채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욕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네, 모르겠죠? 공연성이 중요해요. 공연성이란 뭐예요? 당사자 외 제3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공연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 공연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모욕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난 녹취하고 있잖아요. 녹화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또? 그러면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 막 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막 욕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욕하지 마세요. 제 와이프 있는 데서 욕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에 몇 명이 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지를 자꾸 말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로 하시되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꼭 말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 욕한 거에 대해서 공연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여러분들이 고발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모욕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에서 약하게 판단했고 처벌받는 경우가 적었어요. 근데 약간 최근에는 모욕죄 이런 거 소송을 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벌금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받는 분을 봤어요.
특히나 그런 거 있어요. 뭐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이 하고 집에서 애나 보지 뭐 이런 있잖아요. 약간 인신공격과 관련된 모욕 있잖아요. 이거 벌금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뭐 이런 욕들 있잖아요. 옛날엔 이거 고소고발해봐야 벌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개 띠리리 씨 띠리리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벌금이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녹취를 잘 하시고 공연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로 계속 현장을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증거로서 효력이 발휘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셨다가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겼다면 무조건 우리 집에 CCTV부터 설치하세요. 뭐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 당하시는 분들의 한 10분 중에 한 3, 4분은 집에다가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뭐 담장에 있는 뭐 나무를 부러뜨린다든가 뭐 이렇게 농약을 뿌려서 정원수를 다 죽인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진짜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좀 저도 좀 섬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CCTV에 사각이 없도록 거의 사면에 CCTV를 다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와이파이 다 쓰시죠. 그러면 인터넷에 한 5만원, 6만원 정도 되면 그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도 보고 녹화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고 저렴한 거기 때문에 녹화 시간이 길진 않아요. 하지만 상황을 어떤 발견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루 이상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 개에. 그러면 4개에 봐 24만 원이잖아요. 그런 것들 사서 집에 와이파이하고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연결하는 방법들은 유튜브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연결하는 방법 찾아보신 다음에 무조건 CCTV부터 연결을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당한 다음에 또 체증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CCTV가 설치됐다는 걸 알면 또 행동을 안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좋아요. 당한 다음에 설치하면 또 서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CCTV 우리 집 사면이 사각이 없도록 그렇게 CCTV를 꼭 먼저 설치하세요. 아셨죠?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랑 싸울 것 같고 뭐 얘기했는데 말로 안 통하고 뭐 욕하고 보니까 텃세 부릴 것 같아. 그러면 집에 일단은 사면에 CCTV부터 설치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녹화로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 찍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동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어떤 진실을 폭로하거나 어떤 재판 같은 거 갔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아주 용이하니까 여러분들 CCTV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을 당하면 경찰에 막 신고해갖고 막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무슨 강력범죄도 아니고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 처벌 근거가 있는 범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욕한 것 같다 또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끼어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막 뭐 고발하세요, 고소하세요 이러고 이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막 억울하다 보니까 거기서 흥분해서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어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경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출동을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출동했을 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 사람이 나쁜지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길 막아도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분쟁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그런데 끼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그런 권한도 없어요. 왜냐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중에 본인한테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맞잖아요. 본인이 권한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안 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찰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냐면 그분들이 출동했을 때 어쨌든 사건 출동 일지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벌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적어요. 그때 차라리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저분은 누구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경찰 출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떤 분쟁이 있었고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출동 일지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경찰들이 어떤 활동했던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증거로서 제1순위 채택이 돼요. 왜냐면 경찰은 공인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것, 그분들이 일지 작성한 것들은 법적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생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해도 이 효력이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출동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출동 일지에 이런 부분들을 꼭 적어달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증거도 경찰분들한테 보여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욕한 것도 들려주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출동일지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욕을 했다, 욕설을 했다 이런 것들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뭐 모욕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적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 결국 법정 분쟁이나 소송으로 갈 거잖아요. 그때 그 출동일지 있죠. 그걸 정보공개 청구하셔갖고 사본을 딱 가지고 와서 법원 증거제를 채택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99.9%의 확률로 그런 부분들을 승소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텃세나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가급적이면 말로 해서 풀고 여러분들이 좀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뭐 또 딱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마을 원주민이라도 늦게 온 사람들 이러면 좀 화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 그냥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줘버림으로써 뭐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데미지가 생기지 않고 뭐 그래 좀 아깝지만 그래 이 정도는 그냥 줘버리세요.
줘버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제 말도 안 되는 욕을 한다. 뭐 일부 피해자 사례분들처럼 뭐 땅을 뭐 몇백 평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어떤 체증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첫 번째도 체증, 두 번째도 체증, 세 번째도 체증이에요. 왜? 경찰관, 검사님, 그 다음에 판사님 이 세 분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은 오로지 서류로 가지고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체증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판결을 할 때 아 이분이 충분히 피해를 입었구나라고 여러분들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꿀팁. 체증을 하실 때 꿀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체증을 하실 때 반복되는 것들은 체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니까 욕한 걸 한번 체증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겠지. 너 그러시면 안 돼요. 날짜별로 순서별로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된 것도 피해에 대한 누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어떤 보상을 요구할 때도 이 기간이 길고 욕설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 피해가 반복됐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승소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을 때 좀 더 높은 데미지를 주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건 바이 건으로 다 녹취를 하세요. 체증을 하세요. 아셨죠? 한 번 했던 거니까 동일한 내용은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면 계속 체증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쟁 초기에 체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렇게 달람이 오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초기에 채집을 했으면 나중에 분쟁에 가서 이길 수 있는데 초기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엔 안 되겠다 소송으로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체증을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도 이제 눈치 깠죠. 실수를 안 한다고요. 아니면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서 대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소송이나 재판 가서 또 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쟁 초기에 좀 분위기 싸하다 싶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녹화만 체증만 잘 해놓으시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좋게 내가 내어줄 거 받을 거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의 수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겨라 싸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급적 100번 중에 99번은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뭔가 체증하고 입증하고 이런 하다 보면 내 귀촌 생활도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하고 무조건 말 한마디도 아주 체증해갖고 고발해야지 이런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뭐가 돼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게 나올 때 너무 막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욕을 막 진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막 우리 집 와서 막 대문 흔들고 발로 차고 막 오물 뿌리고 막 내 땅 뺏어버리고 길 막고 정말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때 체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소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나를 위해서. 왜냐면 내가 시골에 살로 내려갔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길어지면 결국 나만 손해봐요. 나만. 그렇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요 방송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한 전원생활 하시기를 달그닥TV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